안녕하세요. 아싸살롱 핫한 코너입니다. 김신의 디자인 이야기 오늘 첫 시간인데요. 지난번 우리 오프닝 때 봤더니 이 쇼핑소년의 탄생 이야기를 앞으로 해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 책이 절판된 책이라고요? 네, 그 사연이 굉장히 구구절절하고 애절한 사연이 있어요. 하여튼 책이 2018년에 나왔는데 그 출판사가 사실은 그 단행본을 전문적으로 하는 출판사가 아니고 뭐 영상 만들고 이런 게 더 전문이에요. 책을 한번 내본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책을 냈는데 책을 낸 뒤에 아무도 관리를 안 해. 아무도 관리를 안 해가지고 뭐 알라딘 서점 이런 데 보면 절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분도 안 해. 그러니까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 만든 이유는 제가 그 사장을 알아가지고 그 사장한테 내가 지금 급전이 필요하다. 내가 책을 거기서 내줄 테니까 빨리 일단 계약금을 200만 원을 보내라. 네, 그래서 나오게 된 책이에요. 그러면 왜 회사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갑자기 사장이 야 이거 출판해 라고 던지면은 그 직원들이 막 속으로 뭐 XX 막 그러면서 야 또 이런 거지 같은 일을 또 지인 또 소개를 했구나 그러면서 관심이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절판까지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는 이 책의 내용을 이제 절판이 됐기 때문에 아무 곳에서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오해를 할 수 있어서 절판됐다라는 거는 일단 그 발행한 부수는 다 팔렸다는 의미잖아요. 아 그렇죠. 그게 아니야. 그래요? 그게 아니고 그 회사가 망했어요. 망해가지고 그 회사가 망해서 더 이상 누가 책을 배본하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총 몇 권 처음에 찍었어요, 그럼? 1000부 정도 찍었을걸요? 1000부 찍었는데 그래서 제가 그게 잡지도 만들고 뭐 영상도 만들고 하는 회사였는데 그 사장은 되게 훌륭한 친구입니다. 제가 많이 고마워하는데 하여튼 거기서 잡지에 제가 원고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열 몇 번을 썼는데 원고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네. 거기 그 이사한테 그 내가 원고료 받는 대신에 분명히 아마 거기 창고에 가면 그 책이 있을 것이다. 그 책을 그 남은 책 어차피 회사가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그 책을 우리 집으로 보내라. 그래서 우리 집에 있어요. 그게 한 몇 권쯤 돼요? 한 400여 권이 있어요. 창고에. 그러면은 1000권을 찍었는데 400권이 선생님 창고에 있으면 그렇죠. 이 책은 600권밖에 없는 희귀본이네요. 그렇죠. 시중에 이제 유통된 앞으로 유통이 구할 아니라 수도 누군가 없고.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죠. 앞으로 구할 수도 없고. 구할 수가 없고 영원 그리고 다시 뭐 가치가 높은 책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인쇄될 일도 없는. 가치가 높지 않다니요. 저는 사실 이 책을 읽었어요. 제가 읽었을 때는 뭐 아는 사이여서 더 그런지도 모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디자인이 아주 시시콜콜하게 디자인이 얼마나 일상에 잘 녹아 있는 분야인가를 너무 와닿게 쓰신 내용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일상과 디자인이란 두 키워드가 살아있는 책이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책을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원래 책이란 게 뭔가 어떤 주제가 있고 그 주제에 따라서 뭐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야 되는데 빨리 그 계약금 2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막 급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쓴 글들 뭐 여기저기 기고한 글들은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막 긁어 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관성 있는 주제가 없죠. 그래서 저기 잡문집이라고 그래서. 그래서 김신 디자인 잡문집이라는 부제를 달게 부제를 단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그래서 나름대로 보니까 그 주제 비슷하게 카테고리를 나눴어요. 삶 속의 디자인, 뭐 사물의 의미, 우리 시각 문화, 디자인 개념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사실 의미 없고 그냥 잡탕.
잡탕글이다. 잡탕글 모음이다. 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카테고리 나눈 것 자체가 의미 있게는 아니었지만 하나하나의 에피소드가 정말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 유튜브를 하면서 그 선생님 디자인 이야기를 요 한글 한글에 나온 그 주제를 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해보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은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책을 뭐 앞으로 뭐 누구도 볼 일이 없고 보고 싶어도 못 보니까 뭐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물론 없지만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내용은 독자들이나 시청자들이 알면은 흥미로울 것이다 라는 그것만 뽑아서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또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이 참고 사진이랄까? 참고 자료들이 또 디자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컬러로 좀 봤으면 좋겠는데 이게 제작비상 그랬는지 이 사진 화보와 뭐 컬러 도판이 없어서 좀 아쉬웠었거든요. 근데 이 컬러는 컬러일걸? 아니 중간중간에 있긴 한데 도판이 이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도판은 많지는 않네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영상의 장점은 또 그런 그렇죠. 제작에 관한 게 좋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앞으로 요 하나하나 에피소드를 앞으로 소개하면서 네네. 풍부한 자료와 함께 일상 속에 녹아있는 디자인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에서 오늘 맛배기로 딱 하나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에피소드 있을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글을 쓰다 보면은 그 자기가 또 좋아하는 독자가 좋아하는 글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글 중에 하나가 제 고등학교 시절 비틀즈 앨범 관련된 얘기가 있어요.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니까 80년대 중반 84년, 5년, 6년 이때인데 그때 이제 저는 비틀즈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뭐 그렇게 정보가 막 많지 않은 시절이니까. 그 유명한 횡단보도 걸어가는 그 앨범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앨범이 우리나라에 발매되질 않았을 때. 우리나라에서 발매된 앨범은 다 편집 앨범. 그래서 뭐 무슨 비틀즈 발라드 뭐 이런 비틀즈 히츠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그런 편집 앨범 중에 제가 갖고 있었던 건 테이프로 비틀즈 발라드라는 앨범을 가지고 있었어요. 거기 루어 그림 비슷한 그림이 이렇게 그 멤버들 그림으로 그려놓은 건데 오아시스 레코드인가 여기서 나온 거기 나온 노래가 제가 들은 비틀즈 노래의 전부인 거예요. 한 12곡 정도 되는 뭐 예스터데이, 뭐 헤이 주드, 레릿비 뭐 가장 흔한 많이 아는 노래들 뭐 이런 걸만 알고 있었는데 제 친구 중에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긴 우리 반 애 중에 굉장히 그 부잣집 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비틀즈 앨범을 다 갖고 있는 모양이에요. 전집을요? 그런 것 같았어요. 왜냐면은 그 하루는 자기가 어디 뭐 종로에 가가지고 사왔다고 그러면서 서전트 페퍼 론리 하츠 클럽 밴드라는 그 67년에 나온 명반이 있거든요. 비틀즈의 최고 명반이라고 평가받는 그거를 가지고 온 거예요. 학교에 자랑하려고 요새 레코드요? 테이프가 아니고 레코드죠. LP판이죠. 이렇게 그 더블 이렇게 펼쳐지는 거. 펼쳐지는 걸로. 그 가운데 막 화려한 사진이 있고 막 이런 그거를 딱 가져와서 막 자랑을 하는데 제가 옆에서 나도 비틀즈 좋아하는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자식이 아주 거만한 걔는 약간 색깔 있는 안경도 쓰고 다녔는데 아주 거만한 표정으로 야, 너 비틀즈 알아? 무슨 노래 알아? 딱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속으로 아이 개새끼가 근데 약간 쫄아가지고 비굴하게 뭐 예스터데이 뭐 레릿비 그랬더니 막 그 눈빛이 그야말로 막 그 멸시 어린 눈으로 아이고 네가 뭐 아는 게 그거겠지. 근데 이제 그러다가 90년대부터 우리나라에서 정식으로 비틀즈 앨범이 13개 공식 앨범이 13개예요. 뭐 플리즈 플리즈 미부터 해서 마지막 레리핀가 에빌로드까지 그건 제가 다 이제 들었죠. 네. 들었고 그 얘기를 거기 왜 썼냐면은 이렇게 더 이상 LP나 테이프 같은 걸로 듣지 않고 우리가 음악을 디지털 음원으로 듣잖아요. 그렇죠.
가지고 그 글을 썼을 당시 이제 아이튠즈에 노래가 하여튼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거 이렇게 거기 보면은 그거 다 듣는데 한 몇 달 걸린다고 했어. 그냥 음악만 계속 틀어놔도 몇 달이 걸려. 그래서 그거 평생 들을 수도 없는 음악이야. 그렇게 많은 이제 음악이 디지털 가상 공간 속에 있는데 그 찾아가도록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티스트라는 범주로 들어가면은 아티스트의 사진들이 쫙 있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티스트를 탁 누르면 그 사람의 앨범들이 또 내가 이제 소장한 앨범들이 거기에 이렇게 등장하죠. 네. 이미지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티스트 그 사진들이 싹 사라졌어. 무슨 오류가 났는지. 예. 굉장히 황당한 일이고 그게 사라지니까 그걸 찾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으로 보통은 이미지로 찾았는데 이미지로 뭐든지 보는 거거든요. 네. 예. 뭐 이렇게 뭐 단톡방 같은 데에서도 사람들 이렇게 쭉 있으면 그거를 이름을 본다기보다 이미지를 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이미지로. 예.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만요. 이거 정확히 그게 쓴 지가 오래돼가지고 무슨 뭘 좀 까먹었어. 고등학교 때 그 비틀즈 앨범을 갖고 온 그 친구가 나는 테이프였는데 이 친구는 앨범을 이렇게 해서 화려한 이미지가 엄청 시각적 충격이 있었다. 아 그게 이거다. 이미지로 먼저 알게 된 음악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예. 그래서 이 앨범을 보면은 앨범의 그 이미지가 이미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음악들을 다 같이 동원하게 되는 거죠. 한 장의 이미지가 네, 그 안에 있는 음악까지 다 대변하는 그걸 이렇게 그걸 표현을 뭐라고 해야 되는지 하여튼 그 소환하는 거야. 소환. 그 이미지가 음악이라는 소리, 돼서. 그렇죠. 그 매개가 돼서 매개가 소리를 돼서. 소환해. 네. 예. 그런데 이 음원 시대가 되면서 그게 굉장히 약해졌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은 과연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이미지를 LP판 그 표지 있잖아요. 그리고 그쵸. 옛날에는 그게 실질적으로 그 크기로 봐왔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악이라는 것은 소리지만은 소리는 손에 잡히고 물리적인 실체가 아니라 아닌데 그게 시각적인 어떤 이미지로 정체성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게 옛날 시대의 이미지의 역할이었는데 음원 시대가 되니까 뭐 이렇게 조그맣게 있는 이미지들을 네. 보면서 그 음악에 대한 과연 그런 각인된 이미지가 사람들에게 있을까? 그걸 저는 이제 질문하는 그런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시대의 이미지는 실체 없는 이미지이고, 왜냐면 가상 공간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굳이 막 그거를 열심히 찾아보지 않는 한 눈에 띄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에 아날로그 시대의 이미지는 항상 우리 주변에 이렇게 있었던 거죠. 예를 들자면은 스타의 이미지도 옛날에는 그 벽에다가 이렇게 10대 때 브로마이드 이런 거를 붙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스타의 이미지는 어떻게 각인되냐면은 하나의 이미지로 각인되는 거예요. 파라포셋에 무슨 이렇게 그 있어요. 되게 유명한 사진. 그 다음에 뭐 이소룡, 그럼 이소룡의 아주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그런 제임스 드니까 뒤로 딱 보는 사진. 그런 사진, 그렇죠. 네. 그런 하나의 각인된 이미지, 아이코닉한 이미지가 있는데 디지털 시대에는 과연 그게 있을까? 요즘 젊은 세대에게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BTS다 그러면 BTS의 어떤 누구의 각인된 이미지가 없을 거라는 거죠. 너무나 이미지가 많고 오히려 이미지가 범람하는데 사실은 또 물리적으로 안 보여. 항상 이 손에다 흘러다니는 그렇죠. 이미지일 뿐이라는 거죠. 흘러다니고 뭔가가 대체되고, 그러니까 이 디지털 이미지라는 거는 대체되잖아요. 뭔가 다른 이미지로 계속해서 하나의 화면이니까 그 하나의 화면에서 다른 걸 보려면은 그거를 덮어버리고 다른 게 그 위로 차 올린다는 거죠. 네. 아주 견고한 이미지가 생성되기 어려운 시대라는 네. 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라는 거죠. 하여튼 그런
그런 의미를 전달하려고 글을 썼던 건데 그런 옛날 에피소드를 꺼내서 이제 이렇게 제가 읽어봐도 참 재밌게 잘 썼다. 짧은 글이지만. 그러네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네. 예전엔 정말 LP 꺼내서 그 이미지와 함께 음악이 그렇죠. 연상이 됐었는데 네. 지금은 뭐 음원 서비스들이 있으니까 다 플레이리스트로 만들어서 들어서 어떻게 보면 이미지와 그 소리가 연결되는 기회가 되게 너무 약해졌어요. 약해진 거네요. 네. 물론 요즘에도 앨범을 내지만 그 앨범이 그렇게까지 시각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진 않거든요. 그러네요. 컴퓨터 속에 있으니까. 굉장히 그 일상 속에서 찾아내는 작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주는 좋은 화두를 오늘 또 맛배기로 보여주셨는데요. 이게 맛배기니까 앞으로 얼마나 재미있고 무궁무진한 이야기, 절판되어서 여러분은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이야기를 우리가 앞으로 쭉 해나갈 거라는 거죠. 대략 몇 개 정도 될까요? 여기에 실린 글은 한 40편 되나 모르겠네. 에피소드 많은데 그거 다 하기는 힘들고요. 네. 그 중에서 좀 길게 할 수 있는 것들 뭐 위주로 해서. 네. 그럼 앞으로 우리 힘 닿는 데까지 하는 걸로요. 네. 다음 편 예고를 한다면은 다음 편에 그걸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야구장. 야구장. 네. 야, 야구장 하면 또 저는 부산 출신이어서 자이언트였거든요. 자이언트. 네. 선생님 야구 광팬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엄청 광팬이었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시들해졌고 오히려 이제 저는 초등학교 때 제일 야구를 열심히 봤어요. 야구장의 디자인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음에 들려주신다는 거죠? 네. 그럼 다음 시간에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절판된 책. 아무도 이제는 볼 수 없는 책. 쇼핑 소년의 탄생의 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찾아뵙겠습니다. 시작. 아싸. 저 선생님, 그 김진 선생님, 제가 두 가지 정도를 부탁, 당부를 드리고 싶은데요. 세 가지다. 일단 지금 카메라가 두 대잖아요. 그러니까 하실 때 하나는 좀 이렇게 좀 쳐다 좀 봐주셔요. 너무 옆에만. 예. 이거 다 들어갈 겁니다. 편집할 때 다 들어갈 거예요. 이거 부탁하는 것도 들어갈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미지가 기호화되지 못한, 정조화되지 못하는 어떤 현대 시대에 이제 그것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뭐 이런 것도 좀 풀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네. 그래야. 그 얘기의 주제는 변했다라는 거예요. 네네네.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이 변해서 그 이미지의 어떤 그 각인 효과도 변했다. 이미지가 굉장히 가벼워진 거지. 예전에는 되게 견고하고 하나의 고정이고 그렇죠. 고착적이었는데 고착된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사라졌다. 그거지 거기에 철학적 의미까지는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이미지가 전에는 굉장히 정조화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지금은 계속해서 재영토화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 되게 강한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도 일종 하나의 노마드가 아닐 시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 그게 그 얘기를 하려면 또 뭐 많이 얘기를 해. 일단은 오늘은 근데 소개하는 거니까. 제작 기술이 바뀌었으니까 사실 물리적인 걸로만 가질 수 있었을 때는 이미지라는 게 되게 비싸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접하기도 어렵고 생산하기도 어려운데 요즘은 이미지를 생산하고 유통이 너무나 쉬워지고 값싸졌기 때문에 이미지가 또 흔해졌고 또 그거를 막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데요, 선생님. 철학적인 거 요구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제 제가 이렇게 분류를 했잖아요. PD님이 철학과거든요. 네, 뭐 첫 번째, 두 번째, 영토화 막 이런 어려움을 막 최영토화. 왜 그래요? 예, 저도 방언 좀 터져볼까 했는데. 자꾸 고원으로 올라가고 싶잖아요, 그러면. 예, 그러니까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지금 600권이 지금 시중에 유통됐고
예, 지인들을 포함한 그 400건은 아직도 창고에서 이게 지금 빛을 못 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재미있는 촬영 강의를 해주시면서 이 독자들 그 착불로 좀 이렇게 책 나눔하실 수 있나? 아, 그럼요. 뭐 400건이나 있다는데 그냥 다 보내주시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대신 그 사람이 댓글 달아주시면 그걸 내야지. 그 돈을 내야죠. 아니 책값이 아니라 발송료. 아 그러니까 착불로. 예, 착불로 하면 하신다는 약속하신 거죠? 아, 그럼요. 이벤트 한번 하면 빨리 없어져야 돼. 아우.